도내 62개 시험장에서 오늘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장 앞에 긴장된 표정, 생중계로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대형 행사가 임시 가설 텐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같은 행사 지원 시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이 전국 최초로 출시됐습니다.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도내 62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힘내시고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근영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찍 채비를 한 학생들이 수험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앞으로 약 40분 뒤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내 기온은 4도에서 1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때문에 체감 온도는 낮을 수 있어서 옷을 여러 개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안개가 짙게 낀 곳도 있어서 시험장까지 오는 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62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8시 40분에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4교시 탐구 영역이 오후 3시 52분에 마무리되고 제2외국어나 한문을 선택한 학생은 오후 5시에 시험이 끝납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지난해보다 100여 명 줄어든 2만 1,300여 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험장 주변에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로 늦춰졌습니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은 112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근영여고에서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전북 지역은 큰 한파 없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8.6도, 군산 10.1도 등 3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어제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던 미세먼지도 대체로 거치면서 수험생들의 컨디션 조절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과 5개 산하연구원이 들어선 전주는 가히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관련 행사와 전시회를 열 만한 공간이 없어 가설 텐트를 전전하는 상황이어서 농생명 허브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농업의 수도로 불리는 북서부의 작은 도시 렌. 파리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는 수시로 대규모 농업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널찍한 창고형 건물 10여 동이 늘어선 전시장에서는 종자에서 축산, 농기계까지 농업 박람회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 종자 박람회가 열린 전주 혁신도시와는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박람회는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주차장에 가설 텐트를 치고 진행됐습니다. 연구원 5개를 거느린 국가기관이 들어선 혁신도시지만 농업 관련 행사를 열 만한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볼 것도 많고 좋았는데 비가 오니까 많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런 점이 좀 안 좋아요. 올해로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역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매년 가설 텐트를 뜯었다 지었다 하는 지경입니다. 농민단체가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연 곳은 웨딩센터. 농민들 역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 관련 행사가 한해의 날, 친환경의 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모아서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농촌진흥청과 5개 농업연구기관은 혁신도시 전체의 65%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변변한 행사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진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시로 행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그 장소와 시설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어떤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 농생명의 허브를 표방하면서도 행사 하나 치르기 어려운 혁신도시. 과연 100년 대계를 위한 준비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0회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우리 농업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은 기념식이 열린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전북 방문을 규탄했습니다.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도의회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시작 전 김대중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용무 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증빙할 만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냐? 재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 정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사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김 이사장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김 이사장 임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사장 임명이 유효한지 논란 때문에 직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공모를 거쳐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용무 이사장. 송화진 도지사의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경쟁 입찰 대신 잦은 수의 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남조 도의원은 올해 3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보면 총 24건 가운데 19건이 수의 계약으로 낙찰됐다며 낙찰가가 설계가의 90에서 100%로 87% 안팎인 일반 경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수의 계약으로 한 해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진안군이 퇴직자의 복지 포인트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진안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2013년부터 퇴직한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700여만 원을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4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11억 원을 회수 추징하고 공무원 1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추진을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종합경기장의 양여 계약을 연장하고 전시컨벤션센터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마친 뒤 착공하겠다는 뜻을 최근 전라북도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양여 기간을 늘리더라도 전신컨벤션센터 완공까지는 대체시설이 지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지를 여러 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이 출시됐습니다. 자치단체 관광 이용권으로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놀러 온 젊은이들이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경기전에 입장합니다. 경기전 안에 있는 어진박물관도 카드가 있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한 전통찻집은 가격 할인이 됩니다.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을 사용한 겁니다. 발매를 시작한 첫날부터 티켓을 사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경기전도 들어가서 체험 한번 해볼 거라서 무료 입장도 있고 할인 혜택도 많다고 들어서 한번 끊어봤어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자유이용권. 이 카드 한 장으로 관광지 무료 입장은 물론이고 숙박이나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권은 6,500원, 2일권은 11,000원이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은 금액이 추가됩니다. 현재까지 전주와 완주의 관광시설 10곳과 주차장 13곳, 숙박과 카페, 공연 등은 70개소가 가맹돼 있습니다. 다만 전주와 완주를 넘어 다른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과제입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하나로 엮어내는 말 그대로 토탈 관광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옥마을과 군산 구도심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 자유이용권이 도내 전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음식의 고장인 전주에서 한중일 음식 대결이 펼쳐집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주대학교에서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과 일본 가고시마현 음식 장인을 초청해 2015 한중일 푸드 익스체인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전라북도의 식재료를 사용해 탕수갈비와 돈코츠 등 각국의 향토 음식을 소개하고 한중일 향토 음식 국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채권을 빼돌린 버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임금을 받지 못한 노조원들이 가압류할 것에 대비해 회사의 채권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제일여객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회사의 반복된 범행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내와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학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사립특수학교 교장 58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명의를 빌려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 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내를 기숙사 관장인 것처럼 꾸미고 중국에 있는 지인을 방과 후 교사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119) 와 소방관은 일상생활에서 슈퍼맨 같은 존재입니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제일 먼저 현장을 달려가 긴급 구조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장비 노화 문제로 소방관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소방 인력은 1,592명으로 기준 인력 대비 약 4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12년 43%였던 것을 감안하면 2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방서당 하루 출동 건수는 약 39건으로 9개 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요즘처럼 겨울철 산불이 잦은 기간에는 인력 부족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군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소방서가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5개 지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서는 화재와 산불 진압뿐 아니라 환자 이송 등 각종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는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5분 내에 진화하지 못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도착하는 데에만 30분 내지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도내 119 구급차의 5분 이내 도착률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각종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 부족을 들어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전한 전북을 위해서는 소방서 부족함과 인력 확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MBC 노평이었습니다. 늦가을을 즐길 수 있는 내장산의 단풍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익산 용안면에서는 억새축제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남원시의 공동 브랜드 쌀 남원 찬미가 새롭게 생산돼 첫 선을 보입니다. 시군 소식 이종유 기자입니다. 익산시 용안면에 55만 평 규모의 억새밭이 조성되면서 10개 마을 주민들이 시작한 익산 금강 억새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금강 생태하천 억새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3회째인 축제는 금강변 황금물결 억새축제라는 주제로 억새밭 탐방로 걷기와 허수아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지역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됩니다. 남원시 공동 브랜드 쌀 남원 찬미가 올해부터 품종과 재배 방식이 바뀌어 새로 출시됩니다. 남원 찬미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별을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해 11개 단지 300헥타르에서 1,700여 톤이 생산됐으며 찬미로 지은 밥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부드럽고 찰기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4억 원의 조소익을 수확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올해 27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철거 등 10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마을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부터 공동생활공간 조성, 재능기부를 통한 난방시설 등이 다양하게 실시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완주군이 빈곤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석대학교 김은권 총장과 임직원이 키다리 아저씨로 임명돼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50여 명이 정기 후원자로 등록했고 후원금 1,2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2조 7,06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인건비는 전체의 66%인 1조 7,743억 원을, 학교 운영비로 1,840억 원, 시설비 1,156억 원, 학교 신설비 62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학교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1억 원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근대적인 수산교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산대학교는 어제 한국 수산업의 발전은 전북의 수산교육으로란 주제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수산교육 사료함 제막식과 학술 발표대회, 생선초밥 200m 만들기 등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수산교육은 1915년 군산 공립간이수산학교로 출발해 군산수산전문학교와 전문대를 거쳐 1990년에 군산대학교와 통합됐습니다. 지난해 산림치유원과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김무성 대표와 국회 예결위원 등을 만나 지난 산림치유원과 무주 태권도 진입도로에 필요한 정부 예산 29억 원과 48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산림치유원과 무주 태권도 진입도로 예산은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교 국악예술무대 마지막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내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종이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한지 작가 이종국의 특별기획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애와 형제애를 전하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가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극단 학전의 어린이 연극 진구는 개임 중이 모레 정읍 기적의 도서관 강당에서 공연됩니다. 제3회 익산 금강 억새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용안면 금강 생태하천 억새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대학교는 오늘 예술관에서 창업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산 인심 농산물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완주군 고산 미소시장에서 열립니다. 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협회 전북지부는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동행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교육대 전주군산 부설초등학교가 내일까지 2016학년도 신입생을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